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반균형 파트, 그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미시 끝내고 거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시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계산 문제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또 우리 시기는 저자분께서는 이렇게 약간 한 단계 더 이렇게 꼬아가지고 약간 시험 문제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문제 어디 갈 거냐면 203번 문제 좀 보세요. 203번. 자, 한번 간단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셨겠지만. 한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거기 보시면은요, 문제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를 생산하고요, 노동과 토지를 또 투입해서 Y를 생산하는 경제가 있대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이렇게 노동,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노동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노동, 자본, 토지 T라고 쓴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뭔가 물건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네요. 물건을 만드는데, X제랑 Y제를 이렇게 생산해요. 그래서 이게 인풋이 되고요. 문제는 여기까지 할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론 같은 데 보면 하버거 모형이라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생산 요소를 두 개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웃풋 이렇게 투입되는 상황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X를 생산할 때는 노동과 자본을 사용한대. 그래서 얘네들이 투입 요소로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Y를 생산할 때는 오히려 이제 노동과 토지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노동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본이라는 공장 설비라든가 토지 땅은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X나라, Y나라 이렇게 있으면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면은 이렇게 막 들고 움직일 수 없는데 반면에 거기 보시면 노동은 양 산업과는 이동이 왔다 갔다 자유롭대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애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봤을 때 X에서 활동하는 한계 생산과 Y에서 생산하는 노동과 비교해 봤을 때 노동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에 대한 한계 생산이요, 노동. 그리고 Y제에서 생산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비교해 봤더니 만약에 분자가 더 커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은 X에서 생산했을 때 훨씬 생산성이 좋은 거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동한다고요. 그리고 반면에 부동어가 반대면 그러니까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Y가 훨씬 더 생산이 좋으면 Y제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원리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언제 노동이 움직일 요인이 없는가? 그게 바로 균형이잖아요.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상태인데 결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X제에서의 한계 생산과 그리고 Y제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요인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이제 하버거 모형이라는 것은 저 자본까지도 이제 막 이동하게 되었을 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복잡하니까 이제 하나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자, X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2LX분의 1. 아마 이렇게 정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X제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에요. 거기 보시면 MP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화형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XL 이렇게. 그냥 이거 빼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MPL X산업인데 대문자로 썼으니까 그냥 대문자로 쓸게요. 그냥 소문자로 써야 되나? 2XL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체감하는 상황이네요. 그다음 Y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산업에서도 역시 체감하는 형태네요. 그래서 MPL Y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 Y 보면은 L Y분의 2 이렇게 돼 있네요. 결국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이제 균형이 된다. 그 포인트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국가에 존재하는 총 노동량은 30. 이 총 노동량 그것도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전체 쓸 수 있는 게 30이에요. 근데 얘가 x제에 몇 명 쓰느냐, y제에 몇 명 쓰느냐, 요 정보를 우리가 하나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봤던 다공장 독점, 뭐 다시장 독점 그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노동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면 여기 두 개, 한 개의 생산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x랑 MPL의 Y랑 이게 똑같아야 된다. 요 두 가지 정보만 갖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재화의 상대 가격 1. 여기서 말하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이거예요. X제랑 Y제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거기서 결정된 가격, 그게 P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요. 우선, 1번에 나와 있는 균형에서 노동과 자본의 그거 양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리 넘어가고 1, 2가 하니까 LY는 4L의 X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 흐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경제학 마인드예요. 아, 한계 개념이 똑같다라는 거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5x의 l이니까 30은 5l의 x 해서 따라서 lx는 6. 그러면 ly는 6이니까 4, 6이 24. 두 개 합쳐서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이게 뭐 기출문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다른 문제는 뭐 우선 둘째 치고라도요. 요거 구하는 거 사실 그거에 포인트를 가지세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에서 이거 구하는 거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X제로 표시한 노동의 실질 임금이 X제 동네예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요 아웃풋 시장과 인풋 시장이 모두 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임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실질 임금이 4분의 1이래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한계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노동이 가져다주는 마지널 베네핏이잖아요. 두 개 똑같아지는 만큼 고용해야죠. 만약에 이쪽이 있게 되면 밑에서 L0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용은 이만큼 들었는데 생산이 이만큼 더 크게 되니까 노동을 더 쓰는 게 나아요. 한 명 투입했을 때 더 얻게 되는 이득이 크잖아요. 반면에 L1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베네핏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요. 언제 최종 노동량이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이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요 개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노동량은 요 실질 임금이잖아요. 이거와 이게 실질 한계 생산이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이꼴로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그럼 4분의 1은 2L X분의 1이니까 2LX는 분모가 사야 되니까 요거는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3, 4, 5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3, 4, 5는 그냥 약간 것이랑 좀 더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면 막 이렇게 볼륨이 좀 커져요. 커지니까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는. 자, 그거는 넘어가고 1, 2번만 잘 맞춰서 보세요. 자, 다음에 우리 204번 문제 좀 볼게요. 204번. 자, 204번은 에즈워드 박스랑 계약 곡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에즈워드 박스 이거 이용하는 게 세무사 재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 균형 이쪽 파트 나가게 되면 다 버리지 마시고 박스만 잘 그려가지고 이제 균형점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경제학의 자기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뭐 경제학자들이 이제 늘상 관심사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선 박스의 크기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하실 때 막 무차별 곡선 그거보다. 자, 그러면 박스의 크기를 볼게요. X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사람이 A와 B가 존재하네요. A가 갖는 소비량과 B가 갖는 소비량 이게 합쳐서 시장 전체 X 가로축 박스가 되는 거고요.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Y의 A 더하기 Y의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건 수직의 길이가 되는 거죠. 박스 길이.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 A는 현재 X제를 2분의 1 갖고 있고요. Y제를 3분의 1 갖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갖고 있고 그리고 A라는 애가 Y제는 3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렇죠?
요 기계적으로 하세요. 먼저 박스 크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나 보면 B는 초기 부전 자원이 X제가 2분의 1이고요. 요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제가 3분의 5래요. 이게 3분의 5네요. 이렇게 되면 박스 길이를 찾을 수 있네요. X의 박스는 이게 1이네, 1. 그쵸? 두 개 더하면 1이고, Y제는 3분의 6이니까 2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세요? 그러면 이 박스의 형태가, 이렇게 세로축으로 이제 좀 길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1이면 이게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안 써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전체 박스의 길이 1. 그 다음에 요거. 전체 박스의 길이 이거는 Y의 박스는 2.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이제 무차별 곡선을 이제 세팅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는데 지금 초기 부전점 살짝 표시해 볼게요. 지금 X가 2분의 1 갖고 있고요. Y도 2분의 1이니까 우선 첫 번째 2분의 1, 2분의 1 갖고 있고요. 여기 2분의 1. 얘도 여기서 보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Y제는 얘가 3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될까요? 3분의 1 요 정도. 이거 3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B는 3분의 5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게 3분의 5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3분의 5고 얘가 이쪽에서 보면 3분의 1. 두 개 합쳐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초기 부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박스의 기본 세팅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A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A의 효용함수는 거기 이렇게 효용의 함수가 되어 있는. 근데 이 효용함수 자체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고요. 무차별 곡선으로 이제 나타내야 되잖아요. Y, 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MRS, A가 생각할 때 X, Y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개의 대체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하게 되면은 X로 미분하면 분자는 Y의 제곱이죠. 요거. Y로 미분하게 되면 2XA, Y 이렇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다 해야겠죠. 2XA, Y,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거 Y 하나 없어지고 요거 Y 하나 없어져요. 그래서 2XA분의 Y 이렇게 됐고요. 이게 MRS. 그렇죠? 다음에 그냥 한참자 빼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B의 효용함수 볼게요. UB. 얘는 효용함수가 XB와 YB 이렇게 있어요. B 더하기 Y의 B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아형은 직선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MRS, XY, B 이거를 생각하시면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네요. MUY로 미분하고 분자는 MUX예요. 그러면 1이네, 1. 자,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다 얘기하면은요, 요거 초기 부전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B의 효용함수는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니까 대략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 B는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정확하게 그리긴 그렇지만. 자, A라는 사람은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잖아요. 왜냐하면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할 때 이게 체감하니까. 그래서 얘는 MRS가 체감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볼록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근데 한 개 대체율을 보면 얘는 지금 1이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하첨자 있어요. 자꾸 지저분한데 2x분의 y가 돼요. 그럼 x가 2분의 1이잖아요. 이쪽 정리해 볼게요.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y는 그냥 y네요.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이때 한 개 대체율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1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A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A의 무차별 곡선은 여기가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야죠. 그러니까 모양이 뭐 이렇게 더 어딜 지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형태가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차별 곡선 A 이렇게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더 증대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교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접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가 아직은 달성되지 않았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파란 걸 좀 더 이렇게
각도를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이면 한 이 정도 할 걸 그랬네. 이렇게 할게요.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1.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초기 부전 자원에서 초기 부전점에서 소비자 A의 한계 대체율은 3분의 1이다. 지금 봤죠? 3분의 1. 맞고요. 2번. 초기 부전 자원에서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눈깔 모양이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깔 모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효용이 개선될 여지는 훨씬 더 많이 있고요. 3번. 파레토 효율 자원 배분에서 소비자 A의 XA의 YJ 소비량은 XJ 소비량의 2배이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두 개 같아지는 전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요거 두 개 같게 푸셔야죠. 얘랑 얘가 같을 때가 너무 길게 썼네.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우리가 이제 소비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똑같은 거니까 정리하면 2XA 분의 YA는 1 이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요게 충족해야지 두 개가 지금 계약곡선 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YA는 2XA 하니까 Y의 소비량은 X의 소비량의 2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계약곡선 나타낸 게 이거니까 이 지금 접한 거잖아요. 여기다 쫙 그려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대략 요게 2분의 1이고 여기 이게 3이네. 그럼 대략 뭐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1 가면 여기 2니까 대략 한 여기쯤 잡을까요? 여기쯤? 이 전체가 2네. 그러니까 1 가면 2. 다시요.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2네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궤적, 요게 이제 y는 2x 요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합 비율이.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점이 되었을 때 효용이 이렇게 극대화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은 지금 거기서 이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번, 5번 일반 경쟁 균형에서 YG에 대한 X의 상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X와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요거랑 그 다음 요게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계약곡선 상에 있는 점은요,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제 가격이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쫙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이렇게 접하는 점들을 쭉 연결한 게 계약 곡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이 직접 만나가지고 야, 너는 교환 비율이 얼마야? 난 교환 비율이 이거야. 이렇게 같이 협상하거나 담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몰라요. 서로 몰라요. A가 여기 살고 B도 여기 살아요.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베들레헴의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예수님 찾아간 것처럼 여기 뭔가 기준이 있어요. 이 가격이 되는 거야. 얘는 얘를 보고 의사결정해요. 그래서 소비자 이론에서 그걸 배운 거잖아. 얘가 PY분의 PX예요. 그럼 얘는 자신한테 주어진 한계 효용인 MRSA의 XY.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예산선하고 무차별선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효용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를 만난 건 아니고 얘도 여기 하늘에 떠 있는 요 가격을 보고 같이 MRS, XY, B 왜 같아질 때 효용 극대화가 돼요. 이게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 역할을 해서요. 얘 같고 얘 같아서 얘네 둘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뭔가 경매인 중재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그널 역할하는 신호 역할을 보고 얘네들이 따라가면서 둘이 같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와 얘가 다 똑같아져야 하는데 이게 MRS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에서 똑같아진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YG에 대한 관심사가 XJ예요. XJ의 상대 가격은 그래서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게 자주 나오는 추세니까 에즈워드 박스를 좀 빨리 그리시고요. 여기 정확하게 그릴 건 아닌데 지금 가능한 한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시험장에서도요, 작아갖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략 눈찜작으로 정확하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빨리빨리 안 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2분의 1이니까 그렇지, 3과 1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이렇게, 대충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풀 수도 있어요. 주관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205번 문제 좀 볼게요. 자, 205번부터요, 우리가 사회후생함수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후생경제학이라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 끝부분에 주로 이제 좀 다루거나 아니면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시장 실패에서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들 들었을 거야. 만약에 회계사 공부하다 떨어졌어. 근데 경제학을 열심히 했어. 세무사로 돌렸어. 근데 재정학 막 겁나는데요. 그냥 좀만 하면 되네. 좀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 다 한 거야. 사실 다 했어요. 근데 조세가 뭐가 있고 뭐 지방재정 몇 가지 그냥 이렇게 내용 낯선 것만 그냥 이렇게 뚝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제일 또 재정학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후생경제, 공공재, 외부성 이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는 다 이 회계사 시험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커버가 되니까 사실은 거의 다 그냥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암기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몇 개 조금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도 보시면 중요도랑 난이도 하나씩 넣었잖아요. 나올 수도 있긴 있어.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냥 앞에 했던 거, 자주 나왔던 걸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원에 계신 분들은 약간 리스크 회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강조하지 않은데 이게 나와버리면 막 와, 씨, 뭐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다면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막 해서 이제 볼륨이 많아지게 되는데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계산 문제 특강을 했는데 올해는 아닌데 나중에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토익도 뭐 700 대비, 800 대비, 900 대비, 만점 대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경제학도 제가 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냥 한 60점 대비반. 그러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에즈워드 박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소비자 이론에서도 막 앵겔 막 이상한 거 준선형 이런 거 그냥 부담되니까 다 빼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딱 해서 한 65점.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65점. 근데 내가 좀 이제 경제학을 좀 했고 약간 계산 문제가 미진하고 그러면 경제학 한 85점 반, 뭐 이렇게 90점 반 하면 진짜 그때는 이제 아주 쉬운 건 빼야지. 무차별 곡선, 특성 이런 거 빼야지. 그거는 기초반이잖아. 그렇게 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나누면은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제 가을이고 벌써 다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뭐 내년에는 뭐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저는 경제학 공부할 게 없어요. 과도 경제학과고요. 시험 보면 한 85는 넘는데 그냥 거의 완벽을 기하려고요.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요 205번 이런 문제들 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좀 더 하세요.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럼 자신감이 있냐 없냐가 사실 시험장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거 풀고 그러니까 60점 정도 70점 목표한 사람들한테는 205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또 이제 좀 이렇게 공부 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나왔으면은 막, 뭐 자기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데 화살을 자꾸 딴 데 돌려요. 늘 그렇듯이 인간이 보통 핑계 대기 좋아하고요. 이거는 진짜 이 심리학에서 게으른 걸 되게 좋아해요. 뇌가 그래요, 뇌가. 그래서 시험 볼 때 가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미리 처음에 갑자기 길게 얘기하는데, 내일 시험이야. 근데 이제 오늘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 원래 준비 많이 했는데 뭐 안타깝게 몸이 아파서 다 핑계야. 근데 이게 자기가 그 상황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요. 이제 뇌에다가 자꾸 지시를 내린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면 이제 진짜 몸이 아픈 거예요. 기대의 자기 실현화 현상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보면 좋은데. 안 봐요, 안 봐. 신청은 이제 해놓지. 한 달 후 보는 거. 근데 이제 일주일 아니면 이틀 전 되면, 나 아직 세법 이거 마무리 좀 못했는데, 경제학도 한번 보고 가면 될 텐데, 준비가 안 됐네. 그냥 문제집만 가지고 한번 풀어봐야지. 다 그런다고요. 그게 다 핑계거든. 그래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자기가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가끔 보면 뭐 강의하시는 분 탓, 그다음 책 탓, 뭐 환경 탓 하는데 그거는 사실 보면 이게 자꾸 핑계거리 찾는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성인으로서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그냥 다 자기가 그냥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서 205번 그러니까 제 핑계 대지 말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나올 거 안 나올 거 가려주니까 그거는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그냥 준비가 안 됐으면 205번 별표 하나네 제끼시고요. 공부가 좀 앞에 게 좀 잘 돼 있으면 205번도 그냥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변 선생님 책이 뭐 유명하고 뭐 이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샅샅이 그냥 구석구석 다 흩으면 뭐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충분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떨어졌다? 그건 신이
나를 버린 거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쓰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뭐 절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거기 보시면 그 한글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표기가 좀 그랬어요. A의 소득의 한계 효용이 MA인데 MUA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바뀐 거는 제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A의 한계 효용이 70-2MA. 여기서 말하는 A는 지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A의 소득이고 그때 한계 효용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한계 효용이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 체감하는 상황이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이디어만 보세요. 아이디어만 보시면 70-MB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B의 한계 효용이 있고 한계 효용 이렇게 있네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 소득을 M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 M을 갖고 이제 둘이 논아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맥락이 비슷해요. 이 둘이 논아갖는 첫 번째 조건 토탈 M 이거 뭐 바라고 표시하면 A가 갖는 소득과 B가 상점자를 썼네요. 소득과 B가 갖는 소득 이게 이제 둘이 합쳐서 전체 소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 개념이에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한다면 아까 두 개 M, P, X에서 L 그거 똑같은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누리게 되는 A에 대한 한계 효용과 B에 대한 한계 효용 그게 똑같았을 때 효용 극대화된다. 이거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게 에지워드라는 사람이 또 요 얘기를 재정학에서 나와요. 재정학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요. 요거 A의 한계 효용과 이거를요. 전체 이 박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건 재화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박스 만들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MUB가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B의 소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밑에는 지금 소득 하나만 있잖아요. 재화가. 그래서 이 전체 소득을 갖고요. 둘이 논아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아지겠니? 그걸 찾아요. 그러면 요거 지금 우화형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우화형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 아이디어만 찾으세요. 아이디어. 이게 경제학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 형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소득 100원이 있는데 요 상황이라 할게요. A가 조금 갖고 B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지금 여기 M0라고 할게요. M0 상황에서 여기 같아지는 교차되는 부분 M 스타로 만약에 소득을 재분배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B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B 상황이 여기 M0예요. 이게 만약에 80만 원이고요. 얘는 지금 20만 원 갖고 있다 할게요. A는 20만 원, B는 80만 원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약에 같아지는 상황, 이게 얼마라고 M 스타라고 하면 이렇게 재분배했을 때 A가 얻게 되는 한계 효용 증가하는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한계 효용 다 더한 게 총 효용의 증가잖아요. 이만큼 돼요. 이 B 입장에서는요. 80만 원에서 일정 부분 이만큼 떨어지니까 한계 효용이 이만큼 감소해서 이게 총 효용이 감소한 크기가 이만큼. 이걸 정확하게 왼쪽에다가 이어서 표현하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A가 줄어든 거예요. 이제 모양을 뒤집었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M0에서 M 스타로 만약에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이만큼 증가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맥락이에요. 그 결론은 이게 이제 두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나타낼 때 이 제약 조건이 되고요. 이게 효용함수. 이게 이제 공리주의 효용함수다라고 해서 사실은 두 개 합한 거. 그걸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뒤에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요거 두 개 아이디어고 이건 왜 제끼지 않고 설명드렸냐면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나 또 다공장 독점이나 다시장 독점 그 맥락 다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모양만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경제학이 사실 제일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현상을 다양한 어떤 기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많은 현상을요 굉장히 심플한 한계라는 개념과 수요 공급 가지고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요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저거랑 요거 같이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풀어볼까요? 그냥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70-2MA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70-MB 이렇게 있으니까 70, 70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쪽을 넘기면 MB는 2MA 이렇게 되네요. 그럼 MB 여기다가 구해졌으니까 이 결합 비율을 나타내는데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요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마인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EMA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장 전체 M 얼마인지 몰라요. 원래 이게 100개 이렇게 주어졌으면 숫자로 딱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니까 조금 더 힘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MA가 있고 다음에 MB니까 EMA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MA는 이게 3 이렇게 되니까 전체 M을 3분의 1만큼 A가 갖게 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B가 갖는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마인드만 잘 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 다 버릴 건 아니고 그래서 문제 딱 보시면 그 핵심 체크만 이렇게 보세요. 이거군 해서 그거만 이해되시면 굳이 더 샘플스미니까 뭐 크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죠. 자, 206번 볼게요. 206번. 조금 빨리 풀어야겠네. 206번 보시면 자, 두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약식과 목적식 똑같아요. 역시 세무사 시험의 단골 문제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 재정하게. 자, 사적재인 X제 한 재화로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A와 B의 효용이 이렇게 구성돼 있대요. 근데 사회후생함수가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로 되어 있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지난 시간에 사회후생함수 설명 안 드려서 좀 여기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요. 에즈워드 박스를 막 그렸어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 해가지고 계약 곡선이 있어서 이거 X 생산하고 Y 생산해서 요 계약 곡선 나타내는 걸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 흐름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생산 가능 곡선 이걸 구했고요. PPC.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이제 박스가 무수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다시 말해서 교환을 다 효율적인 여러 가지 이제 후생 수준을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리게 되는 효용이니까 A가 누리는 효용, B가 누리는 효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의 효용 가능한 곡선을 우리가 찾아내요. 그 중에서 가장 이 바깥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랑 요 같은 점들 하나씩 뭐 두 개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을 찾아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다 해서요. 이거를 효용, 이쪽 부분 제끼신 거 아니죠? 어디를 제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우시면 그냥 제끼셔도 되는데 뭐 그냥 에즈워드 박스만 잘 만드셔도 돼요. 가는 경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 흐름을 보세요. 생산에서 효율성 달성했고 소비의 효율성 달성했고 그 중에 가장 밖에 있는 거는 종합적 효율성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효용 가능 경계에 나와 있는 점은요 모두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효율성을 담보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가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효율성 갖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효율성과 이제 공평성 그걸 두 개 같이 봐야 된다.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성 얘기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효율성 얘기니까 이쪽에다가 효율성, 공평성 얘기까지 이제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평성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효용을요 가장 극대화 어떻게 배분할까 하는데 공평성은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효용,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블러블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효용, 개개인들의 효용을 어떻게 전체 후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걸 소셜 웰페어라고 그래요. 이걸 사회 후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이 사회 후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바꾸는 방법,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A라는 효용과 B라는 효용 이거를 이렇게 서메이션, 집약하는 그 방법. 이게 바로 사회 후생 함수. 그게 가치 판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네. 공리주의라는 사람은 뭐냐면 공리주의는 그냥 두 사람의 얻게 되는 효용을 단순히 합하자 이 뜻이에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그냥 단순히 합해서 얻게 되는 효용을 다 서메이션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다 이렇게 단순히 합계할 게 아니라 사람 중에 약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 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있으니까 가중치를 좀 다르게 둬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뭐 가중치를 이렇게 알파와 베타 이렇게 다르게 두자 하는 게 이제 평등주의예요. 이걸 그림에 그리게 되면은 이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A의 효용이 있고 여기 B의 효용이 있으면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이게 효용함수를 무차별곡선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UB로 바꾸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되는 우하형은 직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공리주의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가중치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요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후생함수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가중치가 얘를 많이 두고 요 점에서는 가중치가 B를 많이 두고 이제 그걸 다 반영할 수 있게 돼. 이거 두 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다음에 소셜 웰페어 이제 롤즈 방식은 뭐냐면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자.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형태에 여기서 A의 효용과 B의 효용 이거 중에서 작은 사람이 그 집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두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이 그 사회 전체의 후생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게 L자 형태 되는 거잖아요. 완전 보완제. 그래서 이게 완전 보완제일 때는 아시겠지만 늘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거 공리주의랑 이 롤즈 형태가 많이 나오긴 해요. 물론 이제 회계사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이게 L자 형태고요. 그리고 요거 꺾어지는 부분 요거 두 개 같을 때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후생 나타내는 가중치 사회 후생 함수를요. 이쪽에 하나 정한다. 만약에 롤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아이고 이걸 다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면 요거 보시면 효용 가능 경계 우리가 예산 제약식 위에 있으면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면 효율적인 것처럼 요 위에 있으면 효율성만 나타내고요. 이런 점도 효율적이지만 후생이 더 낫네요. 그래서 요 사회 무차별 곡선과 효용 가능 경계가 딱 접하거나 일치하는 거 거기가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효율성과 공평성이 다 충족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아시죠? 이게 일반 균형 그거 얘기 다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존량이 1200이 되는 상황에서 효용함수가 롤즈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거기 뭐 식 나와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목적식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maximize utility를 극대화합니다. 근데 utility는 둘 중에 작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UA랑 UB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냥 UA의 효용이 3XA의 루트 이게 A의 효용이고요. 그 다음에 B의 효용은 루트 X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써서 집어넣어 버릴게요. 자, 그리고 제약 조건은 둘이 선택할 수 있는 효용 가능 경계, 구입 가능한 예산성 그게 바로 제약 조건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1200이네요. 그래서 1200개인데 둘이 가지고 있는 재화는 X밖에 없죠. A가 갖는 거랑 B가 갖는 게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라 합쳐서 12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게 제약식, 요게 목적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게 되면 재정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문제 다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되니까 첫 번째 1번식은 요거 두 개 같다. 그거 하나 얻을 수 있고 2번식은 요거 제약 조건. 이게 2번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요거에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양쪽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3xa는 xb. xb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은 4xa는 1200 이렇게 되니까 xa는 뭐 30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300,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사회 후생의 값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는 김에 해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200은 4xa 이렇게 나오니까 XA는 4, 32, 300 이렇게 나오고요. XB는 얼마겠어요? 두 개 합쳐서 1200 돼야 되니까 9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거는 왜 또 말씀드리냐면 무차별 곡선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게 예산 제약식이고 앞에 1 생략돼 있죠. 1. XJ 소비량, YJ 소비량, XJ 가격 1, YJ 가격 1, 소득 1200 이거랑 똑같아요. 사회후생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효용 함수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3 곱하기 XA가 300이니까 3, 3은 900이네요. 900 루트. 그리고 B의 효용 수준은 꼭 900이네. 900. 그러니까 둘 다 효용이 같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긋나게 되면 그거는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을 때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900 뭘로 돼야 됩니까? 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30의 제곱이 900 이렇게 되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 흐름은 이 스타일을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지금 풀어드린 거는 이게 그동안 배웠던 경제학 얘기 그거랑 똑같구나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쪽 파트는 별표 하나니까 그냥 보지 말자 이래도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207번 볼게요. 두 사람 AB로 구성된 재화에서 사용자가 X 하나만 존재하고요. A와 B의 효용함수가 UA와 UB 각각 거기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는 우리 책에서도 빠져 있긴 한데 A의 효용에서 보시면 UA는 100X 나와 있는데 그 하첨자 A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집어넣으세요. UA는 100XA 하첨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207 하면 A의 효용은 100 XA. 그냥 하점자 없으면 이게 전체 둘 다 소비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A의 2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100 XA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좀 전에 여기 지웠던 거. B도 마찬가지예요. B의 효용도 거기 보시면은 60 X의 B 마이너스 4분의 1 XB의 제곱. 이거 B의 한계 효용 정리하시면 60 마이너스 2분의 1 XB 이렇게 되네요. 한계 효용을 나타내서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가 이제 균형점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리주의 사회우생함수니까 밑에 목적식, 제약식 뭐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 결론은 아까 그린 것처럼 한계 효용, A의 한계 효용 이렇게 있고요. B의 한계 효용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그래서 B의 한계 효용 이렇게 있고 둘 중에 만약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회에서 A가 얻게 되는 한계 효용보다 B가 얻게 되는 한계 효용보다 A가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훨씬 크게 되니까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같아지는 점이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개 이꼴로 놓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X제 부전량이 100단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같게 되는 게 이제 효용함수에서 조건이고 두 번째는 X제 소비량은 둘이 이렇게 소비를 한 게 100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서는 뭐 글쎄 해놨는데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208번 문제 볼게요. 똑같아요. 지금 효용함수를 계속 사회무차별 곡선을 공리주의냐 롤즈냐 그걸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돈 10,000원을 가지고 갑, 을이 논아가는데요. 그래서 문제 간단히 보시면 이거 찾으셔야 돼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나 경제학은 목적식과 제약식, 특히 미시는 그것만 찾으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갖고 논아 갖는 거니까 1 해가지고 갑이 갖는 거 뭐라고 할까요? X라고 그러고 거기 보시면 을이 갖는 거 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찾아요. 여기서는 사회 전체적인 효용 이렇게 얘기하죠. 소셜 웰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이래요. 그래서 UA랑 UB 더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여기 보시면 EY 요거를 그냥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대한 한계 효용 이게 지금 총 효용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처럼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고 요거 미분해서 각각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거 그거 조건하고 제약 조건 이거 같이 푸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심플하게 핵심만 이렇게 딱 끄집어내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해놨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게 209번이에요. 209번도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문제가 길어서 그런데, 한번 보시죠. 어떤 사회가 두 사람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 A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MA는 A의 소득, MB는 B의 소득이다. 사회 전체 소득이 M이에요. 두 개 합쳐서 이제 M 되나 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그림 가지고 푸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산제약식하고 목적식 그거니까. 그래서 209번 보시면 자. 제약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의 그 소득이 합쳐서 MA랑 MB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그거잖아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죠. 예산식. 이게 MA, A가 갖는 소득이고요. MB 이렇게 있어요. 예산 제약식이라고 쓰면 MB는 마이너스 1, MA니까 이게 바로 예산 제약식이지. 요거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살짝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 목적식 볼게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공리주의 효용함수로 할게요.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소셜 웰페어. 공리주의 방식은 두 사람의 효용을 합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근데 이제 UA랑 UB는 거기 주어져 있어요. UA가 EMA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는 EMA 주어져 있고요. 이게 논리가 똑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접근하시려고 하면 포기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에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UB는 EMB 더하기 MA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 합하는 거래.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 후생함수는 요거 더한 거니까 여기 정리하시게 되면 자꾸 옆으로 가네. 3ma 더하기 2mb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x랑 y 저기 효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칠판에 mb로 돼 있잖아요. mb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mb로 무차별 곡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걸로 정리할게요. mb는 이거 mb라고 썼네. mb는 요거 전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3ma 되는데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ma 더하기 2로 나누면 얼마의 효용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게 무차별 곡선이랑 똑같아요. 사회 무차별 곡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훨씬 가파른 거죠. 이 점을 선택하는 거보다 이 점 선택하는 게 효용이 크고 이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 구석계가 발생하네. 구석탱이 구석계. 코너 솔루션이 발생하네요. 이렇게 공리주의 효용 함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인데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A가 다 갖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A가 갖게 되고 B는 빵 갖게 되는 게 효용 극대화다. 이렇게 되네요. 어려워요? 좀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가 했던 소비자 선택이론 그 얘기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볼게요.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에서는 A가 모든 소득을 가져야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맞는 얘기잖아요. 뭐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롤즈면 어떻게 됩니까? 롤즈는 뭐 해보셔야죠. 롤즈는 이제 모양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 예산선은 똑같고요. 예산선은 MA랑 MB 똑같으니까 공유를 하고요. 사회후생함수가 만약에 롤즈다라고 하면 롤즈 이 절정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이게 두 개를 하니까 사실 이게 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나 할 수 있어 할 때 잠깐 고민하셔야 돼. 시간이 연습이 잘 안 되면 사실 보통 이게 한 문제만 물어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물어봐도 되는데 이 출제자는 두 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이제 뺏어먹는 상황이니까 UA랑 UB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올게요. UA랑 UB 했을 때는 요거 두 개 같아질 때가 효용이 극대화라고 그랬잖아요. A의 효용이 2MA고요. B의 효용이 이거였어요. 2MB 플러스 MA.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MA 1, 2 넘어가면 MA는 뭐 MB는 따라서 MB로 할게요. 수직축이 이 MB로 돼 있으니까 MB는 2분의 1 MA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되시죠? 좀 따라오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이거는 앞에서 했던 소비자 선택 이론 그거랑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거나 막 그렇게 되면 제끼세요 이랬을 거야. 근데 이제 똑같으니까 이게 X고 이게 Y라고 보시면 돼요. B 있는데 예산제약식은 마이너스 1 기울기 여기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 보조선, 꺾여지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MB는 2분의 1이니까 요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거. 관계. 그래서 A자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어디가 효용극대화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놀아가는 값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 MB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각각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요게 좀 쉽게 와닿으시면 그냥 1번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외부 넘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딴 거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됐네요. 자, 우리가 좀 설명드리려고 좀 약간 길어졌어요. 지금부터 210번은 외부성하고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아마 미시경제는 다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시죠.